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 5월에 이 중국 전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평론가님께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결국 유입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1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경기도 연천 양돈 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돼지가 정밀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폐사율 100%,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제1종 가축 법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을 했고요. 앞서 지난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확산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 양돈 농가는 돼지 4,7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앞서 발생한 파주 농가와는 연관 관계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혈액 검사를 하고 방역 작업을 펼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왔지만 결국 유입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멧돼지라든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통한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현재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의 양돈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고요. 이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와 함께 전국 6,300개 양돈 농가의 일제 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 조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가축 전염병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이런 것들과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면서요. 네, 가장 막막한 부분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걸리면 무조건 100% 폐사하기 때문인데요. 예. 총 23종으로 분류되는 이 병의 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은 만큼 바이러스가 만드는 단백질의 종류도 200종이 넘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좀 들어드리면 아프리카를 휩쓸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단 7개의 단백질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소와 돼지의 치명적인 구제역 바이러스는 10개를 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발병 사실이 확인되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고요.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육도 즉시 중단이 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죽은 후에는 질병의 전파가 멈추는 다른 전염병들과 달리 일반적인 냉장육에서는 110일, 얼린 상태에서도 1000일 이상 생존하고 소금으로 절이거나 가공된 상태에서도 수년간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해외에서 무심코 가지고 들어오는 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어서 해외여행 시 휴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구입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 10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진 것도 감염 농장과 인근 지역 돼지를 살처분하는 대신에 식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각성을 알려왔는데요. 이미 전역으로 번진 중국의 경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대응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정부에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을 그대로 반복할 뿐 현재 감염 지역이나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정부나 언론의 무심함과 더불어서 중국 국민들 역시
돼지고기 가격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근본적인 해결이나 적절한 대책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질병이다 보니 그만큼 경계심이 적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턱없이 적은 보상금 때문에 돼지 농가들은 병에 걸린 돼지도 내다 팔고 인근 땅에 묻기도 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문책을 피해서 발병 사실 자체를 숨기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빨라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와 언론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량만 줄어드니까 자연히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 4월에 두 자릿수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8월에는 무려 46.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으로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중국인들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접하는 체감 가격의 상승폭은 더 클 것이 분명한데요. 이를 반영하듯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9월 초 한 주간 중국 검색 엔진인 바이두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홍콩 시위나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닌 돼지고기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지난해 발병 이후 6월까지 12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발표한 후로는 집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이 전문가들은 실제 매몰 처분 규모가 1억 마리에 육박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미국 뉴욕타임즈는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올해 말까지 이 돼지고기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뛸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국 음식 중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국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중국에서 매년 출하되는 돼지는 7억 마리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출하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고 또 소비 또한 절반가량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국 국무원은 돼지 농사는 국가의 계획과 국민의 중요한 산업이라며 돼지고기 가격 안정은 중대한 정치 임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대정부와 농업농촌부 등은 양돈 농가에 대한 융자를 늘리는 등 돼지고기 증산 계획을 비롯한 대책을 공개하면서 양돈 농가에는 무조건 대출하라는 지시가 은행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중국 농업과학원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해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역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자국민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인근 국가에 대한 통보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참 이야기를 들을수록 심각한 상황임이 더 느껴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느 정도 전파가 된 상황인가요? 세계동물보건기구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병이 확인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20개국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럽에서는 2016년 9월 몰도바에서 처음 발병을 했고 지난해 9월에는 벨기에의 야생 멧돼지에서도 재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아시아로 좀 넘어와 보면 중국에서 지난해 8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에는 베트남, 3월에는 캄보디아, 5월에는 홍콩 등으로 잇따라 확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는 올해 2월 첫 발병에서 전역으로 번지면서 이달 초까지 전국 사육 돼지의 15%가 넘는 470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는데요. 이 사육 돼지의 수도 지난해 12월보다 18.5% 줄어들어서 공급 부족 사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인근 마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례가 확인돼서 7,4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되고 주변 지역과 격리됐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과 대만은 아직 청정국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920년대부터 발생을 해왔고요. 대부분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풍토병이고요.
또 2007년 조지아를 통해 유입돼서 루마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등 동유럽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풍토병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방역이 뚫렸기 때문에 최대한 더 퍼지는 걸 막고 또 빨리 박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발병 후에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과도할 정도로 통제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전역으로 퍼져나간다면 결국 모두 살처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르투갈은 1957년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쓰레기가 리스본 항구에 버려지면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36년이 지난 1993년에야 종식됐고요. 스페인도 1960년 최초 발생 후 35년이 지난 1995년 전염병과의 전쟁이 끝났음을 알렸을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